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3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하기에 앞서가지고 이게 한 분이 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좀 됐어요. 이게 편지가 제가 이게 좀 늦게 받았습니다. 지금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9월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약간 좀 늦게 받아서 제가 지금 좀 늦었지만 일단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보실진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다 이런 고민 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이사님 방송을 보며 주식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경남 창원에서 보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도 주식도 모른 채 시작해 막대한 손실만 보다가 올해 초 드디어 흑자 전환에 돌아서 올해 어쨌든 수익을 좀 올해 초에는 좀 보셨던 것 같네요. 올해 초에 분명히 조금씩 수익은 나는데 보유 중인 다른 주식의 주가가 떨어져서 계좌의 잔고가 크게 늘진 않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일 경제신문도 읽고 시장 함께 읽기도 보고 관심 갖는 종목은 메모해 두었다가 보고서도 꼼꼼히 읽어보고 IR 영상도 보며 공부하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당장 성과가 없어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추천해 주신 버틀러 사이트, 여기 좋아요. 예, 버틀러 사이트도 도움이 되었고, 육아 살림만 해온 저에게 함께 배우기는 해당 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배우기 통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산업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아마 좀 눈이 트이실 것 같고, 근데 지금이라도 오르는 종목을 살까 싶을 때 따라가지 말라 하시고, 오르는 섹터로 갈아탈까 싶을 때 자기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해 주셔서 가끔 놀라곤 합니다. 예, 근데 진짜 오르는 건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일요일 날도 함께 배우기가 올라가거든요. 일요일 날 오전에 가치 투자가 뭘까, 그거 영상 하나 찍어줬어요.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 오를 때 내가 과연 참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정체된 터널 속에서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을 실현해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온갖 정보와 유혹에 설계됐던 주린이를 공부하는 투자자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감사의 표현을 전하지 못한 일이라 쑥스럽지만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늘 같은 자리를 지켜주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 적어주셔서 보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봐서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마 그때보다 지금 시장이 더 안 좋아서 아마 제 생각에 손해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계좌는. 그렇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예, 지금처럼 꾸준히, 이게 1, 2년 한다고 될 건 아니에요. 공부 1, 2년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다 공부해서 되죠. 꾸준히 공부하셔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를 때 쫓아가지 말자.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급 나갈 때 사는 버릇, 이걸 길러야 되는데 참 어렵지만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편지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기업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기업들 위주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애플 실적이 있었고요. 퓨런티어 어제 공시 있었죠. 하이브, 롯데칠성, 대덕전자, 네이버, FST, 대한항공, 태강,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애플은 삼성 이제 리서치센터에서도 의견을 전달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빠지는데 실적 좋아요.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건 새로운 뭔가 성장이죠. 근데 소프트웨어 업체로 부각되길 바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들 하지만 아직도 아이폰 주식으로 많이 보고 있죠. 근데 더 이상 성장이 참 어려운 거죠. 아이폰 쪽으로.
이번에도 실적 보면 애플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돈을 잘 벌었더라고요. 예. 근데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모두 시장이 축소돼요. 점유율도 내려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성장을 합니까? 그죠? 더 성장하기 힘들어요. 근데 애플이 브랜드 파워가 약해진 게 아니라 이제 고사양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안 사요. 애플은 비싸잖아요. 여력이 없어요. 거기다 중국이 화웨이가 경쟁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뭐 제가 아침에 3프로 가서도 얘기했지만 그거랑 전 비슷하고 현대차도 돈 얼마나 잘 벌고 좋아요. 그 주가가 안 가니까 미치겠잖아요. 솔직히 그죠? 주주분들은 막 좀 짜증나고 애플도 비슷합니다. 돈을 저렇게 잘 벌어도요 주가가 안 갑니다. 왜일까요? 더 확장이 이걸로는 안 된다. 새로운 뭔가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기 이제 아이폰도 예전보다는 좀 덜 팔리는 분위기고 그리고 AI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당장은 아니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삼성에서는 애플의 AI가 탑재된 뭐 스마트폰이나 요게 만약에 애플에서 나오면 그게 사이클의 정점이 될 수도 있다. 시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AI든 뭐든. 근데 그 보여줄 때까지 시간 문제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여기엔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애플 밸류체인은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 그 말씀 드린 게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쪽에서 뭔가 혁신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느냐. 매출 성장. 매출은 성장이 둔화된 건 맞아요. 그거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애플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건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애플 같은 스타일인가? 그럼 주가가 빠진다가 아니라 좀 부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기아는 좀 버티시라고 하는 게 배당 많이 주니까. 그래서 배당 받으시면서 좀 인내하시면 전기차 이게 나오면 바뀌겠죠. 근데 애플은 현대차랑 좀 일부 다른 게 현대차는 어쨌든 선두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추격하는 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뺏어올 룸은 있어요. 근데 애플은 뺏길 것밖에 없어요. 왜? 1등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이 더 불리한 입장이죠. 근데 그만큼 뭐 시총도 크고 그렇긴 한데 근데 애플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크실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주가는 그런 걸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애플의 AI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좀 시간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 프론티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대만의 프리맥스 일렉트로닉스 어제 공시 떴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장비 공급 계약 맺었고요. 매출 인식 시점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프리맥스는 대만 기업인데 이게 어디 들어가면 테슬라 차량용 카메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 프론티어가 테슬라 수혜주다 이렇게 불리는 건 아니죠. 근데 이번에 상하이 공장 공급에서 베를린으로도 납품이 확대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 물량은 상하이 쪽으로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우리가 이번에 자율주행 배웠죠. 거기에 하드웨어 3.0하고 4.0이 나와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3.0과 4.0은 카메라가 달라요. 3.0은 120만, 4.0은 500만. 이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교두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퓨런티어 장비가 채택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업 가치가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 프리막스는 또 멕시코 공장 임대해가지고 멕시코에 테슬라 공장 들어오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막스가 이제 앞으로 이 테슬라의 하드웨어 4.0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퓨런티어는 조준 거죠. 테슬라에 간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프리맥스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게 증명된 공급 계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자율주행 섹터는 싼 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매출 성장. 요걸 봐야 되는데 확실히 퓨런티어는 이제 저렇게 된다면 매출 성장이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B증권의 이선하 연구원님이 어제 하이브 실적 나왔는데 목표 주가는 유지했고요. 실적 좋아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고 BTS가 완전체가 없는데도
뉴진스, 르세라핌, 세븐틴, TXT 다 잘 나가고 있고 기대보다 잘 나고 원래 4분기에 발매 예정이던 음반을 좀 선주문한 거를 미리 당겨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실적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24년에 위버스에 많은 또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것 같고 빌리프랩이라는 또 회사도 인수해가지고 또 성장을 할 걸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은 좋고 근데 이제 약간 그거예요. 고민은 내년에 BTS 완전체 내년까지는 어렵잖아요. 25년도니까 큰 폭 성장이 지금처럼 이어질까 이게 좀 의문이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성장을 한다고 해도요 좀 고민은 너무 비싸요. 퍼가 내년 기준 38배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밸류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뭐 지금 주가 좀 빠져 있으니까 박스권 등락이라면 좀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으려면 밸류가 지금 좀 비싼 편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래서 약간 하이브는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주가가 횡보하면서 저게 좀 아쉽더라고요. 밸류가 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밸류 비싸다고 안 가는 건 아닌데요. 근데 밸류가 비싼 만큼의 뭔가 모멘텀이 팍 나와야 되는데 그게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그러니까 기간이 좀 필요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모멘텀. 자 그리고 롯데칠성은 실적 괜찮았고요. 맥주 공장 뭐 하이브리드에서 그리고 음료는 비우호적 날씨에도 뭐 이렇게 좀 괜찮았다고 하고 맥주 뭐 소주 판매 제로 소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다 괜찮았고 또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고 뭐 괜찮았어요. 또 제품 가격 인상 지연 가능성이 뭐 목표 주가를 예전에 한번 낮췄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탄산 음료, 소주 이번에 또 그 얼마 전에 하이트 진로가 소주 가격 인상을 했죠. 그 맥주 가격도 오비 맥주가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맥주 신제품이 11월 말에 나온대요.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가에 좀 중기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 매력은 당연히 떨어지죠. 뭐 음식료 쪽이 성장하는 건 아닌데 소주 맥주 가격 인상 추세 수혜도 있고 PBR 기준으로는 근데 싸진 않아요. 허리 수준 정도 돼서 좀 애매해요. 완전히 싸면 또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고 좀 관망 전략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11월 하순에 출시될 일단 맥주 신제품을 좀 잘 보세요. 이게 흥행 실패하면 주가에는 안 좋고 성공한다면 당연히 레벨업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롯데칠성 뭐 좋은 기업이지만 관망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덕전자는 뭐 실적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었죠. 안 좋을 거. 미리 다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립집 BJ 절반 이상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요새 안 좋잖아요. 그러니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일회성 비용도 많이 잡혔대요. 예. 그렇지만 DDR5를 이 김노크 연구원님은 계속 강조해요. DDR5는 좋대요. 예, 괜찮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견조한 흐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DDR5형 패키지 기판은 대부분 서버형이고 메모리 기판에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 높아지고 있어서 점점 더 좋은 그림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부진은 좀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4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걸로 일단 전망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지금 실적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근데 이게 실제로 4분기에 회복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도 또 보는 의견들도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거죠. 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주가도 빠져 있고 한때 HBM 수혜주로 막 부각돼서 급등했을 때 그때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HBM 수혜로 막 급등했을 때 실제 왜냐하면 공급사가 아니거든요. 대덕전자는 자동차 쪽이에요. HBM 거기 들어가는 그건 아니에요. 그쪽 기판은. 그쪽 기판은 아직은 공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하려고 해요. 하려고 이제 개발도 하고 있고 좀 시간 걸리고 다만 DDR5는 수혜 확실하고 자동차도 내년 저는 하반기는 좋아질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 걸리더라도 분할 기회 구간이다. 단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이번에 실적 괜찮았습니다. 생성형 AI 라인업 뭐 저번에 8월에 공개했고 중동 수주 이번에 받았죠. 사우디아라비아. 온라인 광고 시장은 안 좋아요 아직까지. 근데 AI 쪽으로 돌파구를 만들고 있고요. 또 11월 2일 날은 개인화된 앱을 출시를 해가지고 쇼핑, 홈, 콘텐츠, 클립 4개의 탭으로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쪽으로 네이버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큐라 그래서 PC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큐 검색이 있어요. 다양한 주제, 뭐 내가 쇼핑할 때 이런 것들 AI 서비스죠. 그런 걸 런칭을 했고 내년에는 이걸 모바일에도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 온라인 상거래는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은데도 14%나 성장하고 있고 핀테크도 잘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주주 환원도 하고 이번에 자사주 소각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AI 성과가 이제 언제 나오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AI 성과는 이제 Q&A를 했는데 예상보다 괜찮다. 기업향으로도 양호하다. 예.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 전자상거래 이거 어떠냐? 뭐 내년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 같다. 광고는 어떠냐? 10월에 광고 시장이 3분기보다는 조금 회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광고도. 내년에 인프라 어느 정도 투자할 것 같냐? 매출액 대비 7%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다. 예. 관리는 하고 있다라고 했고 AI GPU 투자는 늘어난다. 예. 이렇게 언급을 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FST 아시죠? CTT 리서치에서 요게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설비 투자 330억. 펠리클은 이제 우리 보통 제가 옛날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옛날에 EUV 있죠. EUV 편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배우기. 거기서 이제 요 FST는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뭐 그때 한번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그 FST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자료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자회사 이솔이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요게 이솔이 이름 그대로 EUV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칠러 온도 조절 장치 만들고 펠리클 장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펠리클은 이제 마스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포토 마스크를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거기에 이 설계도가 마스크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빛을 투과해가지고 웨이퍼에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그 마스크에 오염물질 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크 보호해주는 부품입니다. 근데 이제 FST는 이런 장비들 EPIS, 이물질 검사, EPMD, 자동 탈부착, 그 다음에 마스크를 보관하는 통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어요. 실제 이런 이제 펠리클 장비를 그러니까 이게 FST의 이게 장점이에요. 장비까지 같이 해요. 하고 있고 자회사 이솔은 마스크 결함 리뷰 장비랍니다. 요게 굉장히 어려운 장비거든요. 근데 이거 국산화해가지고 자회사가 이걸 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광원도 직접 만듭니다. EUV 광원 있죠. 예. 요 에밀레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아마 양산을 기대하고 있죠. 펠리클 EUV용 펠리클을 드디어 양산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거죠. 펠리클. 그래서 펠리클 밸류체인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고 실제 이제 SNS텍과 FST가 사실 좀 경쟁 관계죠. 그 한번 말씀드렸던 경험이 납니다. 아무튼 펠리클 투자한다. 연 30만 장 수준인데 100% 가동률인데 이번에 증설하는 펠리클 투자 규모는 기존 생산 능력의 최대 50% 정도 되고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팡이 이렇게 안 좋은데 웬 투자냐 이럴 수 있어요. 이상하다 왜 투자하지? 예. 아니 뭐 요새 막 감산한다 만다 전공정 하는데 EUV 또 감산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갑자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객사에서 요청한 거 아닌가. 고객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FST 지분 7%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7월에 이 아까 보여드렸던 EUV 펠리클 탈부착 장비, 검사 장비 공급을 했고 고객사는 일본 미쓰이 화학입니다. 여기에 EUV 얘네도 만들거든요. 경쟁사죠. EUV 펠리클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테스트 진행 중인데 이 두 장비가 양산 장비로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EUV 장비를 우리가 ASML로만 알지만 그거 말고도 이런 장비들은 물론 노광 장비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약간 보조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관계사 이솔은 EUV 아까 말씀드린 SREM
요거를 고객사내 공급해 양산 테스트 중이고 연내 최종 매출 인식을 할 걸로 봅니다. 독일의 칼자이즈가 독점하고 있대요, 실제. 요게 이제 들어가는데 만약에 매출 인식이 올해 말에 되면 이제 완전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EUV 4대 장비가 ASML의 EUV 빛 쏘는 노광 장비, 레이저텍의 블랭크 마스크 검사 장비, 패턴 검사 장비, 칼자이즈의 EUV 마스크 리뷰 장비. 요거를 국산화한 거죠. 지금 이솔이 자회사 이솔은 FST가 지분 40.88%.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W급 EUV 펠리클, 그러니까 EUV 전용 펠리클이 있어요. 그거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좀 출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의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장비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도 있지만 저도 FST를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던 게 주가는 사실 좀 부진했어요, 경쟁사보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그때도 한번 함께 배우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같이 하거든요. 예, 이런 장비 사업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저는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주가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잘 안 가더라고요, 실제. 근데 이건 분명한 강점이죠. 그래서 FST가 또 이 고객사내 펠리클 점유율도 삼성전자 내에서 한 80%가 넘어요. 그래서 EUV 펠리클 양산에 성공한다면 분명히 또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관건은 내년에 진짜 양산 성공할지가 관건이에요. EUV용 펠리클. 그걸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비 투자했다는 건 뭔가 좀 자신감의 표현이니까 긍정적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항공은 마치 어제 카카오 같은 느낌이에요. 어제 카카오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저도 카카오를 항상 안 좋게 봤지만 이제 굳이 지금 주가에서 나쁘게 볼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은 드렸고, 근데 대한항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막 온갖 악재는 다 있고 뭐 이런 식의 무슨 항공주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쁠 게 있을까요? 해외 수요, 여행 수요 여전하고요. 공급 그렇게 비행기 공급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전히 리스크 있지만 뭐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 더 여기서 악화될 게 있나요? 예. 그리고 항공시장은 대한항공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익도 잘 내요. 그 코로나 때도 돈 벌었잖아요. 예. 그건 인정을 해줘야죠. 예. 차입금도 많이 줄었어요. 항공화물로 떼돈은 죄송하고 항공화물로 돈 벌어가지고 부채 비율을 확 낮췄습니다. 차입금 10조를 줄여버렸어요. 운도 있던 거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항공에서 돈을 막대하게 벌었어요. 마치 그 HMM처럼. 그래서 이제는 업사이드에 신경 쓸 때다. 가장 저평가돼 있고 재무 건전성 좋아지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벌써 3년이나 지연되지만 저는 그래도 합병은 될 것 같아요. 언젠간 될 텐데 항공화물을 분리해서 매각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이걸 가결했어요. 그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화물은 다른 데로 아마 매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나쁘게 보진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이제 항공화물은 좀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 대한항공이 인수 안 하는 거 못하는 것 자체가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함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은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승인 안 해주니까 만약에 또 인수를 하게 된다면 2조 원이 안 되는 자금을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다. 사업 효율화되고 예. 그리고 합병해서 아시아나의 뭐 그 지금 장거리 노선을 다른 데 넘겨준다고 해도 그걸 가져간 회사가 그거를 의미 있게 확대하기는 당장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온갖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노이즈만 있지만 실제 해석해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화물은 과거에 손익이 되게 불안정한 사업인데 이거 아시아나 화물기 11대를 가져와서 이게 27년짜리입니다. 노후화된 기종이에요.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불안정한 이런 사업을 저렇게 오래된 선대 가져와서 하는 건 그걸 마냥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화물 부분을 매각해서 사업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보다 예, 실제 유럽에서 이런 것들을 승인해 줄지 최종 합병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요 지금은 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주 장기 투자는 절대 반대입니다.
항공산업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예측도 못해요. 어떻게 예측합니까 항공산업을. 근데 지금 그래서 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투자. 지금 주가는 충분히 매력이 있고 다만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몇 달 가져가면 안 되고 적절하게 10에서 20% 수익 나면 또 정리. 이런 트레이딩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도 무릎 이하고요. 발바닥이 16,000원입니다. 예. 지금 딱 2만 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업사이드 한 20% 정도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나쁠 건 없지 않나.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메리츠증권의 백이현영은 태강 이제 목표주가 26,000원. 요새 피팅 소외받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 같아요. 중동 조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팅은요 이런 석유 화학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중동에서 공장 많이 지으면 들어가요 실제. 석유화학 비중 꽤 돼요. 태광, 성광랜드, 사우디 아람코, 자프란 두 번째 확장 프로젝트, 현대건설이 이미 계약 맺었고요. 이런 데서 낙수 효과가 나와서 태광으로도 갈 수 있죠. 인도, 또 사우디 아람코가 또 40억 달러 규모 가스전 프로젝트. 그래서 요거 아마 계약 체결하면 내년에 아마 피팅 발주 나올 것 같고 중동 카타르 루야 프로젝트 여기가 6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되죠. 예. 그 다음 네 번째가 아랍에미리트 할리가샤 프로젝트. 총 요거는 무려 20조 원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중동에 투자가 있는데 피팅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주가 하락으로 무릎까지 지금 밸류가 내려온 상황인데 부담도 없고요. 예.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밸류 많이 낮아졌죠. 중동 투자와 함께 갈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이로 코리아는 이제 메리츠증권의 백이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했고요. 갈수록 좋아지는 전방 시장. 유가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예, 근데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요. 또 개장용 피팅 업황의 선, 용접용 피팅은 큰 거. 그게 아까 태광입니다. 얘네들이 실적 좋으면 다음은 개장용 작은 거 있죠. 이쪽이 좋아지는데 이제 하이로 코리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2분기 실적도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 좀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해양 플랜트 좀 비중이 옛날에 좀 많이 컸고 해양 플랜트 쪽 좋아지잖아요. 또 한 가지가 주주 환원을 잘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주주 환원 잘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일부 진행을 한다고 예전에 공시가 나왔었고 배당금 1,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럼 배당 수익률 한 4%. 그래서 주주를 조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 그런 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이로코리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밸류 싸졌고 수주 늘고 주주 친화적이고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A 프로 있었습니다. 그죠? 요새 A 프로 계속 퓨런티어 아까 예, 공시 요겁니다. 프리막스 중국 쪽에 납품하고요. 대만 기업이고 FST가 펠리클 투자 들어갔고 GS 리테일이 요게 좀 애매해요. 예,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대한항공이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 협업하는데 뭘 한다는 거죠? 한번 좀 이거는 나중에 전화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주식을 대한항공이 넘겼어요. 근데 둘이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전략적 협업. 기내식물 주려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아무튼 이런 공시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대한약품, 삼성 SDI 이 두 기업이 내부자 매수가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나서 오늘 이제 시장 말씀드리면 오늘도 종합주가지수 좋았습니다. 급등했고요. 2368포인트까지 일단 올라선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분위기가 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오전에 좀 약했었어요. 그러다 오후에 돌리면서 예, 연속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목금은 좀 편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을 샀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코스피 쪽 물론 코스닥은 팔았지만 코스피 매수가 좀 되면서 일단 예,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으로는 오늘은 카카오 날입니다. 카카오가 저도 이렇게 뭐 급등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그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할 때 경영진이 쇄신 좀 해야 돼요. 뭔가 좀 각성해야죠. 예. 많은 주주분들이 좀 물려 계신데
아무튼 카카오가 뭔가 좀 바꿀 건 바꾸고 그거를 다음 주 금요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적 발표에서 좀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관련주 오늘 좋았고, 일자리 관련주 오늘 2차전지 셀도 좋았죠. 이노베이션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처럼 7% 급등했고, GS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게임도 진짜 좋았어요. NC가 어제 게임을 하나 이제 공개했죠. TL 다음 달에 출시되는데, 아무튼 뭐 논란은 많습니다. 뭐 제대로 했니 많이 또 갔니 많이, 그거보다 주가는 아무튼 반응을 했어요. 드디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도, 인터넷 게임 얼마나 왕따 당했습니까? 그 기업들이 일단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왜 갑자기 빠져가지고 좀, 예, 요 카지노주들. 근데 일단 오늘은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쪽은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엔 컴퍼니, 효성 TNC, 금호석유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조선주도 그동안 부진 딛고 오늘은 올라섰죠. 예, 2차전지 좋았고 석유화학도 고르게 다 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좀 안 좋았던 거는 초전도체, 보톡스 관련주, 미용 의료기 일부. 자동차는 정말 한숨 나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반도체는 오늘 삼성전자 조금 아쉬웠고, 임플란트 좀 아쉬웠고, 반도체는 오늘 조금 쉬었어요. 실제 조금 쉬어갔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은 일단 오늘 전체 분위기는 뭐 괜찮았는데, 오늘은 어제처럼 뭐 다 급등한 건 아니고요. 예, 삼성전자도 좀 쉬어갔고, 다만 정말 못난이었던 이 카카오가 급등했던 게 오늘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었고, 요새 좀 약간 이상한 거는 에코프로비엠보다 항상 에코프로가 훨씬 강했는데 요새 완전 둘이 달리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상장 앞두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막상 상장하면 지주회사한테는 좋은 건 없어요, 별로. 상장을 이제 하고 나면. 아무튼 이제 두 회사가 좀 차별화되는 게 좀 특징적이고, 이노베이션 좋았고요. 오늘 보험주는 금리가 꺾이니까 좀 안 좋았고, 하이브는 아까 제가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대부분 괜찮은 멘트들이 많았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게요. 밸류가 싸지가 않다.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실적은 좋은데. 그리고 NC는 8% 올랐고, SK 아이테크놀로지 실적 괜찮았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오랜만에 반등했고요. JYP 엔터주는 조금 아쉬웠네요. 오늘 현대 미포, 두산 로보틱스, 레인모 로봇도 좋았고요. 그래서 고르게 반등했어요. 루닛은 또 오늘도 15%. 정말 루닛은 대단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오랜만이고, 솔브레인은 글쎄요,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뭐 4% 빠질 건 아닌데요. 좀 빠졌고, 오늘은 근데 반도체가요, 소부장도 좀 일부 쉬어갔어요, 기업별로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반등을 한 가운데 2차전지 여전히 어제 오늘 좀 강세 보여줬고,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인터넷 게임입니다. 이쪽이 정말 못난이었는데 오늘은 NC와 카카오가 힘을 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11월은 계속 이렇게 못난이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한번 바라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이제 4시인데 좀 어디 일촉되면 좀 가야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30분 만에 좀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일은 자율주행 올라가고요. 내일 모레는 가치투자가 뭘까? 왜 진짜 가치투자 뭘까? 한번 꼭 들어보세요. 많은 게 내포돼 있어요. 거기에 박종대 연구원님 자료도 일부 들어가니까, 지금 저기 우리밀로 가신, 그래서 뭐 일요일날 오전에 올라갈 함께 배우기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